하도 한국에서도 지금 미국에 아주 새로운 현상이 막 생기니까 도대체 뭐가 세상이 막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뛰어난 전략가들이 저 사람은 결코 당선되지 않을 거다, 결코 승리하지 못할 거다라는 예상을 했다가 한 달 후에 틀렸고 한 달 후에 또 틀리고 또 틀리고 해서 이제 전략가들이 예측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미국의 거의 많은 전략가들을 정말 곤혹스럽게 했던 그런 트럼프라는 현상에서부터 오늘날 너무나 저희가 유감스러운 사건이었지만 미국에 발생한 건 아니지만 파리 테러라든지 도저히 이게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약간 느낌, 감 같은 걸 좀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는 키워드 같은 걸 좀 알려드렸으면 해서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학생분들 스스로 한번 앞으로 1년, 2년, 3년에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 그러니까 깊이 있게 오늘 들어가지 못하고요. 1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냥 주마반산격으로 키워드만 좀 소개할게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한 질문이 두 가지 정도의 초점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드릴게요. 하나가 도대체 미국인들은 지금 어떤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이분들은 어떤 영웅이 미국을 구해주길 기다릴 거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느낌, 이거에 대한 얘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좀 학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미국은 이제 몰락해가고 있다. 영국이 옛날 몰락하듯이 미국은 몰락하고 새로운 맹주인 중국, 뭐 이거 이제 중국 모두가 다 중국 얘기하죠. 미국의 엘리트들도 이제 자녀들 다 중국말, 히스패닉 대신에 중국말 교육시키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미국이 과연 퇴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미국학과는 미국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미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큰 질문, 미국이라는 나라가 퇴조할까? 아니면 아메리칸 드림이 다시 부활하는 건 아닐까? 어떤 사람들에서 신진보주의 시대가 부활했다라는 과감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 얘기를 조금 들으시면 뭐랄까 좀 이게 지금 미국이 이런 논쟁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좀 한번 해보셔도 좋겠다 라는 점에서, 자 이제 갑자기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본인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한국의 예를 하나 잠깐 들어드리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뭐가 벌어지는지를 알려면 워싱턴의 어떤 정치 지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익숙한 주제를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어요. 굳이 모두가 미국 정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특히 우리 학생 많은 분들은 문화에 관심이 많잖아요. 드라마 많이 보시는 분. 그래서 그 시대에 유행하는 영화, 블록버스터를 보면 그 시대 정신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어떤 그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가 가난한 자를 위한 병원이라고 표현해요. 가난한 자를 위한 병원. 왜냐? 고급 병원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뭐 영화 티켓이 요즘 얼마죠? 만 원? 만 원이구나. 그 만 원 가지고 그야말로 이 눈물 다 흘리고 힐링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영화들이. 그러니까 이 영화라는 건 우리의 무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페미니스트 학자는 그렇게 표현하게 돼요. 우리가 영화관에 불을 끄고 딱 불을 끄는 순간 우리는 어머님의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시대, 박근혜 대통령 시대를 어떤 드라마가 힌트치는지, 어떤 영화가 힌트치를 알면 그 시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얘기를 하면 참 재밌겠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시대의 이 드라마를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쩐의 전쟁이라고, 박신양이 등장했던 사체한테 온 집안이 거덜이 난 집안인데 복수를 하는데 얘는 더 괴물 같은 사채업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2년 전부터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어요. 왜? 왜냐하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벌고 싶다라는 간절한 시대의 어떤 욕망이 강했었어요. 저는 제일 당시 짜증났던 게 어린아이에게 부자가 되는 도발을 일으키는 그 세태가 좀 너무 싫었어요. 어린아이는 꿈을 꿔야 되는데, 박근혜 시대라면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드라마 사무작이 있습니다. 박경수라는 위대한 작가가 있는데요. 이 펀치, 추격자, 황금의 제, 뭐 이런 시대 정신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시대 정신을 과연 뭘까
이번의 시대 정신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를 드리면 오바마가 당선하기 전에 미국에서 정치 드라마로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 김윤철 교수님께서 그 드라마에 관계된 얘기도 수업에서 많이 해주시고 혹시 김남주 씨 학교 다닐 때 그 김윤철 교수님 그 강의가 있었나요? 그 풍경가 오바마가 당선되기 전에 오바마 풍을 미리 예견이라도 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미국 중에 혹시 기억나세요? 혹시? 한참 전 얘기인데 하우스 오브 카드는 오바마 당선된 후 웨스트윙 그렇죠. 웨스트윙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그 당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였습니다. 말하자면 그야말로 아무런 훌륭한 백그라운드도 없었고 초짜 정치 초년생에 불과한 단지 진정성의 마음을 가진 어느 정치 초년생이 이렇게 그야말로 바람을 일으키면서 혜성같이 등장하는 그 웨스팅이라는 드라마는 당시 미국의 시대 정신 뭔가 미국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미국인으로 살기 지긋지긋한 거예요. 좀 제대로 된 대통령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시대 정신을 반영했던 게 오바마 당선이죠. 그런데 오바마가 당선되고 나니까 그런 달콤한 꿈, 그러니까 뭔가 진정성 있는 사람에 대한 꿈의 드라마보다는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는 굉장히 비정한 드라마죠. 소시오패스. 자기의 진정성 있는 영혼이 아니라 소시오패스가 대통령이 백악관의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설정. 정말 냉소적인 설정이죠. 오늘날 생태를 반영하는 이 소시오패스는 어떤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뇌파가 뭐랑 똑같냐면은 고양이가 쥐를 잡기 전에 웅크리고 있을 때의 뇌파랑 똑같아요. 소시오패스는. 그 소시오패스는 그래서 그 뇌파 탐지를 해보면 얘가 유영철이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한번 테스트 많이 해서 저희 가족끼리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소시오패스가 스위스 테스트 배우니까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이거죠. 하우스 오브 카드 정말 재밌습니다. 캡션 요즘에 다 있으니까 한번 다시 돌려서 꼭 보세요. 너무너무 재미있고요. 지금 미국이 어떤 시대인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이 얘기만 참 하면 재밌게 시간 짧게 얘기하면 이 미국에서 오늘날 2016년 대선을 이해하시려면 미국이 어떤 정책이 논란이 되느냐, 의료보험이냐 이런 것도 아시면 좋은데 그냥 편하게 쉽게 이해하려면 미국은 어떤 영웅을 그리워하는가 혹은 누구를 자기 소파에 초대하고 싶은가라고 하는 평범한 쉬운 질문으로도 미국 사회의 대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연예인 중에서 KTX 타고 기차 여행 가고 싶은 머리에 그냥 떠오르는 정치적으로 정확한 대답 말고 머리에 1초 만에 떠오르는 대답. 원빈? 남자를 정치적으로 올바른 대답을 하려고 노력하는 원빈. 그렇죠. 저에도 원빈. 여자분. 김하늘? 네. 그렇죠. 그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해야 되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랑 KTX 여행을 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자기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같죠. 우리 시대 미세대학 안성기나 이런 분이 흔히 대표적으로 많이 등장하잖아요. 편안하고 누구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국인과 얘기하고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면 원래 지식인들이 대선 같은 걸 잘 못 맞추고 틀리는 이유가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민심을 잘 몰라서 그래서 쉽게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 그다음에 이런 기준 안에서 보시면 미국 유권자들이 저런 사람을 선택하겠구나 라는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엘고라는 정말 훌륭하셨던 당파를 떠나서 엘고 그 부동력 기억하시죠? 이분은 그 환경운동가로 지금 열렬히 활약하고 계시는 제 기억에 엘고는 아마 미국 역대 정치가들 중에서 가장 준비되는 분이세요. 뭐 이념을 떠나서 너무너무 뛰어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뛰어난 것도 이게 걸림돌이 되네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사실은 러브스토리의 모델이에요. 우리 오늘 이렇게 멋있게 웃는다는데? 아주 그냥 갑자기 그대 바뀌어서 죄송해요.
눈에서 뭐 남녀가 막 가다가 괜히 이유도 없이 넘어지고 하는 게 러브 스토리에서 한 건데 내가 러브 스토리의 원래 주인공이었어 뭐 이런 걸 얘기하니까 쟤는 뭐야 지가 뭔데 실제로 그랬어요. 엘고라는 사람이 러브 스토리의 실제 주인공이었고 그리고 내가 인터넷 발명에 거의 결정적 기여를 했어요.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재수없는 소리죠. 근데 실제로 기여를 한 건 어떻게 해? 잘나도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파에 엘고를 초대하고 싶진 않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라고 이번서부터 다음 대선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도 좋아요. 여러분이 미국인 친구나 뭐 외국인 친구들한테도 한번 이 질문 한번 전 세계에서 제가 최초로 던진 질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슈퍼맨, 람보, 더키, 아이언맨, 뭐 배트맨 이런 영웅 중에서 본인이 직관적으로 누굴 좋아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를? 박재성 씨 누굴 좋아해요? 저는 아무래도 저 배트맨. 배트맨? 그래요? 본인이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혹시 뭐 요즘 세대들도 옛날 트로이시나 이런 거 보나요?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영화인데 그 트로이라고 하는 고전적인 신화죠. 그 아킬레스라는 신으로부터 태어난 그 어떤 전사, 불멸의 전사, 위대한 군인, 전사의 군대가 트로이라는 배를 함락시키는데 이 세대까지 알려진 건 뭐예요? 트로이의 목마라는 그 어떤 에피소드로 알려지죠. 근데 이 트로이에는 서구의 문학에서 중요한 모티브가 돼요. 영웅에 대한 모티브인데 트로이 신화 중에서 아킬레스와 헥터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는가? 트로이 신화 혹시 아시는 분은 누구 좋아하세요? 내가 추가 팔로우 질문 안 드릴게요. 누구 좋아하세요? 트로이 헥터를 좋아하시는 분이 혹시 있나요? 헥터 거기 멸망한 나라의 장군인데 없어요? 아킬레스를 보통 좋아하죠? 브래드 피트가 주연도 아킬레스를 했죠? 멋있죠? 근데 이게 이번 대선과도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됩니다. 왜냐? 이렇게 조금씩 얘기해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사라는 거, 스토리라는 거, 이거는 문화적 원형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스토리 하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최근의 드라마들도 다 무슨 흥부전 이런 원형들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심청전,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서구도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영웅 대 악당의 구원서사, 영웅이 나타나서 악당을 물리치는 이 너무나도 진짜 상투적인 클리셰. 이거는 우리의 항상 무의식을 지배하는 거죠. 우리는 영웅서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현대인들은 영웅서사를 좋아해요. 저는 김연아를 참 좋아하는데요. 김연아의 그때 피겨스케이팅 기억나세요? 너무나 완벽한 예술적 연기를 하고 나서 이 친구가 막 울었던. 왜 울었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왜 울었게요 그때? 해석이 다 다른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어떤 분도 비슷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한민국 그 메달 위에 올라가서 감격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울었던 적도 있지만 그때의 울음은 뭐랄까요? 인간이 도달하기 힘든 어떤 경지에 도달했을 때 그 세계의 사람들이 진짜 눈물이 마구마구 나요. 우리는 그 경지까지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바둑의 조은현 초절정의 공수죠. 하루 종일 여러분 은사 1988 보면 거기 헛태기가도 있죠. 그 귀여운 남자애 8시간 9시간 사무라이처럼 딱 앉아서 바둑 기사들 3일을 앉아서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목숨을 걸고 한 수 한 수 바둑입니다. 조은현이라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한 수를 둬요. 김연아도 그런 경지의 사람들은 거의 어떻게 보면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사람들을 신이 가문이랬다라고 표현해요. 신. 남자분들 야구 좋아하잖아요. 야구장에 가서 옛날 우리 시대에 그럼 제 너무 올드 세대 같은 느낌이 들면 루게릭을 모르실 거예요. 루게릭, 베이비 박수
아시잖아요. 여기 영어 아저씨. 아, 저희 세대의 영원한 우상 루게리, 베이비 루트 뭐 이런 사람들 오늘날로 따지면 누구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박병호 있으며 이런 분들이 야구장에 이렇게 몰려서 그분들의 어떤 홈런을 보고 하는 게 어떤 학자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 근대인들은 우리 현대인들은 신이 사라졌잖아요. 교회에 가야만 신을 보죠. 그러니까 어떤 신성한 거, 위대함에 대한 갈망을 만족시킬 길이 없어요. 왜? 신은 우리 세계에서 퇴출되어 있어요. 프라이빗한 세계로 신은 가 있습니다. 근대인들은 학교에서도 신을 중립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죠. 차범근 감독께서 옛날에 인터뷰 나갔다가 뭐 종교 얘기하는 바람에 그 다음날 큰 구설수 그런 거 있잖아요. 현대는 종교와 실제 세속이 분리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웅에 대한 계속된 갈망은 신에 대한 갈망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웅에 대한 기대, 미국의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무엇이다? 미국의 대통령은 내보다 그 기대가 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얼굴이 뭐야? 누구예요? 모세. 미국의 대통령은 내보다 하면은 모세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 컬처코드라는 책, 제가 수업에서도 많이 인용하고 하는 컬처코드라는 책에서 그 라파엘가 주장하는 건데요.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미국인에게 있어서 대통령은 모세다. 고난의 그 사막을 건너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모세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미국인의 무의식 구조예요. 저 옆에 있는 영화 보신 분 있어요? 마션도 잘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것도 결국은 구원에 대한 거예요. 상당히 종교적인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구원자, 어떤 고통을 겪어가지고 구원하는 인터스텔라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런 구원에 대한 코드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특히 미국의 대통령을 이해하시려면 이 구원, 모세 같은 코드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원래 좀 이렇게 계속 질문을 많이 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짧게 볼게요. 자, 이제 그 배경 설명 속에서 트럼프로 조금씩 들어간다면 트럼프의 인기의 원인이 뭘까? 도대체 왜 트럼프랄까? 트럼프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 미국 이해하시려면 그럼 미국의 대선 후보들이나 있고 그러면 영화 속의 이미지랑 이 매치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트럼프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이거는 누구예요? 클린턴 전 대통령 사진이죠? 그 클린턴 대통령이 색소폰 부르는 사진이에요. 제가 갑자기 트럼프 얘기하는데 왜 클린턴 대통령을 등장시켰을까? 어떻게 보면 클린턴에 대한 반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클린턴의 어떤 면에 대한 반감이냐면 찌질함. 제가 그렇게 본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를 좋아하는 분들이 보기에 스몰 팔러틱스에 대한 반감. 스몰.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쪼잔한 정치 혹은 표피적인 정치 혹은 이분들의 시각은 천박한 정치. 이거 오랜만이네. 천박한 정치에 대한 그 아주 혐오감. 왜? 클린턴이 색소폰을 불었고 특히 MTV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MTV에 후보 시절에 나왔는데 MTV라는 게 왜 음악 채널이니까 아무래도 가벼운 대화를 해야 거기다가 클린턴 당신의 아젠다가 뭐요 이러면 얼른 채널을 돌리겠죠. 그러니까 사회자가 클린턴 대통령 후보한테 당신은 팬티는 어떤 스타일의 팬티를 입고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다는 말이 나는 박서 입어. 그 박서라는 남자들 트럼프. 그랬더니 미국의 보수적인 지성들이 그 채널을 보거나 얘기를 듣고서 환멸을 합니다. 세상에 대통령 후보에게 물을 질문이 속옷을 어떤 스타일의 속옷을 입는가밖에 물을 게 없을까? 그거야 뭐 그런 이상한 채널이니까. 근데 거기 나와서 천연덕스럽게 그래 내 거는 내 형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이 나라는 병이 들었다라고 많은 미국의 보수 쪽의 거물들, 딕 체니 전 대통령이나 이런 거물들이 아주 혐오감을 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트럼프 현상의 좋은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이 질문을 제가 수업에서도 시험 문제로 한번 낸 적이 있었던 질문인데요. 미국을 여행했던 위대한, 제 생각에 너무나 위대한 두 분명의 여행자가 있습니다. 한 분은 우리 학과장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시는 토프리, 위대한 프랑스의 귀족이고, 또 한 분 정말 위대한 귀족이 영국의 19세기 브라이스라는 귀족이 던졌던 질문이에요. Why great men? 제가 영어 발음을 지금 하면 안 되는데 great men cannot be chosen president. 이게 번역하면 뭐예요? 번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역시 페미니스트의 시대네. 다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 영국 귀족들이 얼마나 마초주의자입니까? 그 브라이스라는 마초주의자는 왜 위대한 남자는 미국에서 대통령이 안 될까? 이 단어적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찌질한 나라, 스몰 팔러티스의 나라에서 이 나라는 찌질해서 위대한 남자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찌질한 나라야. 우리 영국 같은 위대한 귀족의 나라가 엘리트의 나라가 아니라 19세기에 던졌던 질문을 지금 트럼프가 던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모자를 잘 보세요. 평소에 모자를 쓰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막말로 이 사람이 히트치는 것만은 아니에요. 막말로만 히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시대 정신을 정확하게 이 사람이 깨뜨리고 있어요. 부동산으로 엄청난 돈을 번 사람답게 미국인의 유권자 심리를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은 깨뜨리고 있어요. 즉 지금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슬로건이 바로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미국의 딱 맞는 마케팅에 성공을 한 거죠. 19세기에 던졌던 질문이 오늘날 더욱더 유효합니다. 오늘날 SNS의 시대는 위대한 자가 다 사라지는 시대니까 이건 대한민국 정치를 분석하실 때도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의 신문을 보시거나 다음번 대통령이 누가 될까, 박원순이 될까, 반기문이 될까, 또 안철수가 될까, 누가 될까를 하실 때 예측을 쪽집게처럼 잘 맞추시려면 이 질문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한국인의 마음속에도 지금 이 질문이 스멀스멀 지금 있습니다. 자, 다음번 미국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될까? 미국의 지금 대통령을 한 세 개의 모델 정도로, 이게 저만의 분석인데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0 모델의 1, 고뇌하는 시민형, 시민들의 영웅, 고뇌하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인데 과거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따지면 노무현 같은 그러니까 대선에 당선이 됐어요.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왜? 세상에 당선자가 자기 동네에 목욕탕을 가거든요. 당선자가. 그 다음 날부터 조선일보에서 얻어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은 와이나 나 아직은 대통령 아닌데 내가 동네 목욕탕 맨날 가던 이런 거죠. 고뇌하는 시민 영웅입니다. 근데 여기서 형용사가 중요해요. 고뇌하는 중요합니다. 고뇌하는. 제가 이 다크나이트의 열렬한 팬이거든요. 박재영 씨가 이 배트맨 좋아한다고 했는데 배트맨도 캐릭터가 배트맨 1, 2, 3, 4가 다 달라요. 같은 배트맨이 아니에요. 지금 요즘의 배트맨은 어떤 배트맨이에요? 얻어 터지는 배트맨. 암울하고 우울증에 걸린 배트맨, 고뇌하는 배트맨. 그리고 나쁜 짓을 하는 배트맨이에요. 옛날 배트맨과 다릅니다. 옛날 고전적인 배트맨입니다. 오바마가 빈라덴을 암살했던 건 엄밀한 의미의 국제법 위반입니다. 엄밀한 의미의 국제법 위반입니다. 오늘날은 나쁜 짓을 하는 시민 영웅이죠. 그 나쁜 짓의 해석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헥터. 우리는 브래드 피트의 영화를 볼 때 헥터는 그저 아킬레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야 될 사람으로 기록되죠. 전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왜? 헥터는 싸우기 싫은 평화주의자예요. 근데 자기의 만약 아킬레스의 군대한테 점령당하면 자기네 여인들은 다 강간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트로이는 잘못한 게 없어요. 트로이 사람들, 트로이의 어떤 그 바람둥이 왕자가 잘못한 거지. 도륙을 당하는 거예요. 지면 자기의 딸과 사랑하는 부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듭니다. 질 걸 알면서 신의 아들한테 어떻게 이겨요? 그 검투사한테 비장하게 싸우다가 죽습니다. 이분은 평화주의자인데 오바마도 평화주의자입니다. 원래는 제국의 수장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만
고뇌하는 영웅이에요. 오바마가 바로 어떻게 보면 미국인이 좋아하는, 미국의 좀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고뇌하는 영웅입니다. 근데 미국의 보수적 유권자는 고뇌하는 자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햄릿 같은 유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칼로 자르는 아킬레스. 두 번째 나오는 게 브래드 피트죠. 제가 참 좋아하는 미국의 보수 정치가인데 존 맥케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과거 현존했던 위대했던 대통령 히오도르 루즈벨트를 롤 모델로 본인이 히오도르 루즈벨트가 되고자 했던 우리 조선에는 참 비극적 많은 나쁜 짓을 했던 히오도르 루즈벨트지만 미국 자기네 나라에는 위대했던 대통령입니다. 히오도르 루즈벨트는 존 맥케인 그 후계자가 되고자 했던 실패했던 분이죠. 오늘날은 괴물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괴물이 되셨어요. 자기 애리조나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아킬레스는 헥터와 달리 오직 자기의 명성, 자기가 칼로 얼마나 수천 명의 사람을 찔러 죽인 거에 대한 악몽에 시달리지 않아요. 오직 자기의 불멸의 이름을 남기는데 한국의 이준익 감독이랑 참 저는 이 삐딱한 이준익 감독을 좋아하는데요. 그 황산벌이라는 혹시 영화 보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황산벌의 계백 이순신 김유신 관창 다 이렇게 영웅만 기억하잖아요. 국정 교과서에서 그것만 다 기억하면서 배웠는데 이준익은 삐딱하게 왜 그 아이들을 죽이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니?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호랑이는 이를 위해서 가죽을 남기고 아주 유명한 촌철살인 같은 그 멘트를 나오죠. 전쟁이라는 거, 불멸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김유신의 전쟁, 계백의 전쟁. 그러나 그 뒤안길에 누가 있어요? 희생당하는 여성이 있고 희생당하는 민초. 거기서 그래서 주인공이 계백이 아니라 황산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 주인공 이름 기억 안 나요? 거시기. 전라도 사투리로 모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대상은 다 거시기. 거기 특별한 감촉 조율을 황산벌 같은 훌륭한 영화를 왜 안 보셨어요? 어쨌든 그런 거죠. 박근혜 지금 대통령께서도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분들이 위대하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위대한 자는 누구예요? 자기 아빠죠, 내리죠, 박정희. 그러니까 위대한 자들을 꿈꾸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멸의 이름을 남기는 것을 추구하는 영웅이죠. 세 번째 영웅은 미국 역사상 잘 등장하지 않았던 영웅입니다. 이건 한국에도 앞으로 이런 영웅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불길하게도. 그 아이언맨 좋아하시나요? 남자분들 좋아하시죠? 아이언맨이 실제로 아시다시피 누구의 롤 모델이에요? 누구를 모델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머스크라고 하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가. 테슬러. 그게 한 1억 한 4천 된다고나? 그 자동차가요? 정말 사고 싶은 자동차인데 아무한테나 안 팝니다, 미국에서. 그 머스크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미국 기업, 미국 경영, 혹시 여기 우리 김남준 씨처럼 삼성이나 기업에 있으신 분들은 머스크는 앞으로도 한 40년간 집중 연구하셔야 돼요. 엄청난, 이 사람은 전 세계에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한 상상을 지금 꿈꾸는 사람인데 아이언맨의 실제 롤 모델인데요. 기업가형 리더라고 해야 되나요? CEO 정치가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업가인데 정치가들은 찌질하니까 정치가들이 하지 못하는 상상을 우리가 다 할게, 우리가 다 실현할게라는 지금 전례 역사상 등장하지 않았던 리더. 왜? 기술과 자본의 압도적인 힘이 하도 커져서 나사가 이제 돈이 없어요. 우주선을 10번 쏘아 올리던 걸 한 번밖에 안 쏘아 올리고 레이오프를 합니다. 나사가. 그랬더니 머스크가 그거 우리가 할래. 국가가 왜 이렇게 찌질하니? 존 F 케네디가 상상력을 발휘했던 그거를 왜 국가가 그걸 이어받지 못하니? 그걸 우리가 할래. 라고 하면서 일개 기업이 지금 우주 화물선을 나르는 그 엄청난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불길하기도
좋아한다는 혁신가라는 의미에서 좋아하지만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나중에 어느 순간 우리의 손자 손녀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낳게 되면 조금 불길한 게 머스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업 국가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것 같아요. 헝거 게임에 나오는 기업 국가가 완벽하게 기업화돼서 여러분이 그 블레이드 러너 혹시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블레이드 러너 보면은 인조 그러니까 로봇이 세상을 실제 운영하고 아주 실제 블레이드 러너라는 도시의 주인은 그 타이레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의 회장입니다. 지금 이미 그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로봇 분단까지도 지금 창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세상에 새로운 정치가의 위험이 바로 머스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세상에 등장할 위험입니다. 트럼프는 약간은 이 머스크의 위험의 측면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대의 위대한 영웅에 대한 복고풍의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키워드는 위대함 그리고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진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미국에 대한 교양 보캐블러리 꼭 알아두셔야 될 보캐블러리죠.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그 단어. 이건 여러분들이 미국 학과라면 꼭 알아둬야 될 단어죠. 정치적 올바름, 어떤 인종 문제나 이런 데서 써서는 안 될 금기어 같은 것들을 이것에 대한 올바른 태도.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지금 한동안 이런 금기어들을 이렇게 추방하면서 사회가 많이 품위가 있는 사회로 교양화됐습니다. 교양화가 상당히 됐죠. 폴리티컬이 코렉트한 사회가 됐는데 그러나 실제 인종 문제가 많이 고쳐지지 않는 속에서 태도만 코렉트하면 어두운 음습한 데서는 자기의 내밀한 욕망을 드러내고 싶은 데서는 그게 드러나겠죠. 실제 자기의 내면 세계가 품위가 있어져야 되는데 내면 세계는 괴물인데 겉으로는 난 인종주의자를 보면 많이 혐오스러워. 근데 실제 자기는 인종주의자면서 실제로 인종주의자면서 난 뭐 예를 들어서 소 카페에서 대화 나누면서 난 인종주의자들 진짜 질색이야 재수없어. 그래놓고서 자기가 자기 집을 렌트를 주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화 목소리를 듣자마자 우리 다 나왔어요. 근데 옆에 친구 너 안 나갔잖아. 전화 목소리의 흑인이야.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목소리 레이시즘이 가능합니다. 요즘의 레이시즘은 굉장히 미세한 레이시즘이에요. 굉장히. 근데 어쨌든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를 거부하는 거죠. 너무 거부해서 오늘날 미국의 정치를 혹시 여러분들이 방학 때 신문을 보실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혼의 세탁을 좀 하셔야 돼요. 하도 끔찍한 품이 없고 괴물 같은 언사들이 상식적으로 꼭 대한민국에서 백골단이 부활하는 것처럼 비상식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슬림을 입국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음습하게 자기들끼리 했던 얘기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해요. 그것도 대선 후보로. 한국에서 지금 서울시장 하는 강원순 시장의 아드님 전 아드님한테 연민을 느끼는 게 아버지가 정치에 나오는 거지 아들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한국의 극소수 정말 몰지각한 일배적인 사람들은 그 아들을 지금도 영국에서 런던에서 그 아들을 파파라치처럼 쫓아다닙니다. 끔찍해요. 괴물들이에요. 그러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기자가 쳐다보고 있고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이 쳐다보고 하는 데서 다 검증했는데 검증이 끝난 지금에도 저거 조작했다. 다 보고 있는데 한 걸 조작했다. 미국이 다를 것 같죠? 미국 다. 오바마의 출생지는 조작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미국판 일베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 대선 후보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천명에 트럼프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미국을 다시 애국적인 사람들로 구성하고 싶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백인, 주류. 그 다음에 반정치, 즉 의회 정치를 반대하는 파시즘의 지음입니다. 한국에도 그런 분이 있죠. 국회에 대한 무조건 거부하는 분, 반정치 같은 거. 그리고 반기득권.
이게 묘해요. 트럼프의 공약을 여러분이 혹시 들여다보실 때 이상하다. 그때 안 교수가 강의했을 때 굉장한 극우적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공약을 봤더니 세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서민을 위한 진보적인 공약인데 그때 안 교수는 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서 강의를 해? 트럼프가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묘한 이중성이 있습니다. 기득권. 이분이 기득권에 대한 저항하는 진보적 태도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힐러리 너 돈 먹었잖아. 너 네 돈으로 정치하니? 너 아니잖아. 본인 돈으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펀드레이징을 해서 정치하죠. 펀드레이징. 너 그러면 그 사람의 사슬에 얽힌 거 아니야? 난 내 돈으로 해. 난 떳떳해. 내가 부동산에서 돈 모았는데 나는 진보적이야. 이런 거죠. 그 묘한 이상한 논리, 회계망측한 논리가 미국에서 먹힙니다. 반타자, 소수인종. 미국의 80년대 영화를 이해하시려면, 미국의 80년대 공포 영화를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그 옛날 스크림 같은 거 아시죠? 이 세대도 스크림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스크림 1, 2, 3, 4 할 때, 우리 세대는 그 13일의 금요일, 13일의 금요일 13일의 금요일 이런 거 보시면 잘 보세요. 영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화 속에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 거기서 괴물로 등장하는 놈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로 타자들이에요. 타자. 미국의 백인 사회에 동화되지 못한 타자들이에요. 요즘 같으면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 중국. 또 요즘에 또 북한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른 마이너리티 흑인 보면 어딘가 흑인의 필이 나는 괴물 이런 거예요. 타자. 그리고 거기서 주로 범죄의 표적이 되는 애들은 어디서 표적이 돼요? 13일의 금요일이나 공포영화의 그 기본 문법이 있잖아요. 거기서 꼭 말 안 듣고 캠프장 가는데 남녀가 눈이 맞아가지고 군인들이 꼭 으슥한데 키스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뒤에서 막 이거 기억나시죠? 옛날 영화? 그게 뭐예요? 미국 보수적 영화의 가장 핵심 코드입니다. 너네 아빠 엄마는 얘기 안 듣고 함부로 난잡하게 섹스하면 너네는 처벌받을 거야 라고 하는 코드가 들어져 있는 그런 영화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같은 게 바로 그런 걸 다시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허경영식 엄청난 과장, 공중 부양어법, 그리고 초딩어법, 거의 초딩 수준의 어법이죠. 그리고 또 에너지는 또 엄청난 에너지, 아킬레스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주로 백인 저항층, 그리고 셀러브리티를 무조건 좋아하는 미국의 좀 문제 많은 문화, 그리고 왕자병에 아주 갇힌다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라는 괴물이 부활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오바마라고 하는 시민 영웅이 부활하기도 해요. 이 두 가지 묘한 현상이 공존합니다. 오바마 모두 레임덕이면 다 추락해야 되는데 레임덕이라는 게 다 추락하는 시기거든요. 오바마가 파리 테러 있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부활해요. 한국에도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를 만나면서 보수적인 친구도 그렇고 진보적인 친구도 야 오바마 참 좋대 마음에 들대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오바마 현상이 다시 일어났던 겁니다. 최소한 파리 테러 전까지는. 왜 그러냐? 스몰리스, 초전한 정치, 위대한 진보에 대한 갈망, 위대한 보수에 대한 갈망이 오바마에 대한 레임덕에서 부활하는 오바마.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를 하지 않거든요.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를 하는 세계 탑의 국가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오른쪽에 누구예요? 시진핑. 여기는 100년을 보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당장 다음번 선거.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토마스 프리드먼 같은 미국의 메인스트림 칼럼니스트가 심지어 굴욕스럽게도 그 칼럼에다가 미국 정치는 이제 죽었다. 이제 앞으로는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배워야 된다는 옛날 같은 상상도 못할 굴욕스러운 칼럼을 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각제 개헌, 개헌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스몰리스에 대한 반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미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양극화. 이 곡선이 양극화가 80년대서부터 레이건 시대의 직전서부터 이게 하늘로 치솟습니다. 미국은 금권 정치와 양극화로 심각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미국은 끔찍한 나라입니다. 유급휴가 같은 거 우리 한국은 너무나 당연한 유급휴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국민적 의료보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했던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약 살아서 지금 계신다면 미국에서는 죽었다 깨는 대통령이 계실 수 없습니다. 왜?
빨갱이라는 표현으로 부족해요. 미국의 그분들이 보기에 박정희 대통령 국민의료보험은 지금 오바마 대통령께서 하는 의료보험은 누구 아이디어냐면요. 진보 진영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아이디어. 미국 보수 진영의 의료보험을 하는데 오바마는 피켓 들고 사람들이 코미래요. 미국에서 코미가 뭐예요? 코미. 미국 가서 이 표현 들어두셔야 되고 절대로 쓰시면 안 되는 표현. 코미. 빨리. 코미. 코미니스트. 코미. 그러니까 미국이 망가진 나라죠. 보수적인 의료보험 개혁을 하는데도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부르니까 한편으로 미국은 문명의 충돌의 나라예요. 헌팅턴의 유명한 태제인 프레시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보셔도 참 좋고요. 옆에 거는 제가 깜빡하고 자막을 안 썼는데 모래 위의 성이라고 기가 막힌 영화. 기가 막힌 영화입니다. 모래 위의 성이라고 약간 비주류 영화라서 아마 흥행에 실패했는데 너무너무 멋집니다. 미국이 어떻게 문명의 충돌을 하는가, 이 속에서 트럼프가 왜 인기를 끄는가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남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우리도 반성할 만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 북한과 통일이 되잖아요. 북한이 물밀처럼 북한의 주민들이 우리 쪽으로 오죠. 분당 옆이 타운에 사는 저의 타운으로 밀려 들어오죠. 분당 타운에 과연 나는 인종주의자가 아닌가? 난 자신있게 여기서 맹세할 수 있을까? 글쎄요.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서 정말 착한 백인 경찰이 흑인 우범 지역을 가다가 흑인 애가 저기서 걸어오는데 이 착한 백인 경찰이 태워주는 거예요. 미국은 이 우범 지역에는 버스 노선도 별로 없고 해서 굉장히 차가 불편합니다. 밤 9시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한참을 걸어야 되는데 이 착한 백인 경찰이 옆자리에 태웁니다. 정말 착하죠. 조곤조곤 서로 대화 나누면서 가죠. 가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그 흑인 애가 여기서 뭘 이렇게 꺼냅니다. 꺼내는 순간 백인이 총으로 쏴서 죽여요. 영화적인 지나친 과장이라고요? 과장이죠. 근데 제가 유학 시절에도 그런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무슨 두디알로인가, 아마 두디알로인가,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인데 밤 9시에 여러분의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밤 9시에 누가 문을 콱콱콱 누르게 해요. 아마 두디알로인가 걔가 문을 열었어요. 건장한 책 읽기 막 이런 사람이 교통 사복 같은 걸 입고 조폭 같은 체구를 하고 쾅쾅 돌기 위해서 들이닥치려는 포즈를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뭐야? 근데 이 친구가 이것까지 합니다. 이러면서 뭐야? 그 순간 총알이 20발이 빗발쳐서 온몸을 벌침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 친구 그냥 놀라면 원래 저도 뭐 강의할 때 이렇게 꼭 하잖아요. 총을 빼는 줄 알고. 자기 마음속의 인종주의가 만약 거기가 백인 여기타운이었다면 트라베카 타운에서 백인 40대 중산층 아저씨가 나오다가 이렇게 했다면 그 뒤에 뉴욕타임스 매거진이 꽂혀 있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인종주의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무의식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바마 시대 이후에 지금 프랑스판 9.11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제 딸은 왜 이렇게 운이 없는지 저랑 유학할 때 집 근처에서 9.11 테러가 생기더니 지금 NIA에 유학을 갔는데 지금 미국은 거의 준개혁령입니다. 거의. 이 조커. 여러분 그 다크나이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날 파리 테러 이후의 전 세계를 이해하시는 가장 좋은 영화입니다. 자 이제 제 시간이 거의 끝나서 이제 한번 요 키워드만 얘기하고 미국이 앞으로 여러분이 한 40년에서 20년, 30년간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을 화두인데요. 미국이 퇴조하느냐, 제국이 약화되고 근본 정치로 미국이 몰락하고 부패하느냐, 푸틴의 시대, 시진핑의 시대, IS의 시대가 오면서 미국이 퇴조하느냐가 후쿠야마를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90%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90%.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신세대들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인데요. 오바마가 부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아요. 지금 여러분의 세대, 뉴 밀레니얼 세대들 얘기예요. 왜냐하면 글씨가 좀 작아서 그런데 올해 미국 갤럽 유권자 조사하는데 60~70%가 게이, 레즈비언 관계, 혼외 출산, 여론적 성관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다. 모랄리 억셉터블하다. 미국 사회가 엄청나게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덕적 사회. 어메리칸 뷰티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어메리칸 뷰티. 40대 중년 아저씨 아빠가 정말 변태스럽게 지 딸 친구가 왔는데 그 딸 친구한테 반해가지고 반능적 딸 친구에 반해서 나중에 섹스까지 하게 되는 관계로 가죠. 그때 딸 굉장히 막
막 본인이 굉장히 남자친구 많은 것 같이 자랑하던 이 여자애가 마지막 아메리칸 뷰티 마지막에 충격적 반전을 합니다. 어떤 반전? 저게 사실은 제가 처음 남자와의 관계가 처음입니다. 미국 사회 80, 90년대의 미국 사회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친구들 앞에서 잘 나가는 척하지만 에이즈의 공포 속에서 보수화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60, 70% 갤럽 유권자 조사에서 메트로폴리탄 영역으로 한국식으로 따져 홍대 같은 데로 이 새천년 세대들이 마구 복귀하고 있어요. 새천년 세대 대학 졸업자 3분의 2가 50개 대도시를 나갑니다. 지방은 촌스러워서 못 살겠다. 이런 홍도인 거예요. 뉴욕의 40%가 해외 출생자, 가구의 다수가 비혼이거든요. 40%가 1인 가구. 한국의 1인 가구가 엄청난 추세거든요. 지금 명절만 되면 부모님한테 잔소리 들어야 되는데 그 부모님들은 자기네 세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분명히 바뀌고 있는데 싱글 패밀리가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종교적인 나라, 더 이상 미국은 종교적인 나라만은 아니에요. 교회 참석률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인종적 마이너리티가 40%에 근접하고 결혼의 15%가 인종 간 결혼입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옛날에 고전적인 영화 정글피버나 이런 영화에서는 뭐 이탈리안계 백인과 흑인이 결혼한 것 때문에 생기는 비극 같은 건데, 그리고 2012년 유권자의 51%가 신진보주의 정치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인종적 마이너리티, 세속적인 사람, 종교 색채가 그렇게 세지 않고 뉴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여러분 세대, 싱글 여성들, 이 여성들이 유권자의 51%,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미국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운동장입니다. 2016년에는 63%가 예상됩니다. 이 세대가 미국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바꾸고 있어요. 한국은 다르죠. 그래서 미국 전역에 진보적인 최저임금 인상운동이 벌어지고 어떤 데는 1시간에 $15까지 얘기하는 엄청난 변화, 오바마가 이번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이유도 이 세대 때문에. 이 세대의 어마어마한 변화, 미국의 진보성, 그 다음에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자, 마지막. 그래서 미국은, 그러니까 한편으로 제가 여기서 결론은 내지 않고요. 미국은 한편으로 퇴조기로 간다. 라는 석학들의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미국은 희망이 있다. 왜? 이 뉴 밀레니얼 제너레이션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타 문명에 관용적이고 사회 보건에 열심히 하고 세상에 대해서 공감하고 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여러분들이 많을 수가 있죠. 왜? 개방적인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혁신이 가능해요. 우리나라처럼 저처럼 애를 한 명만 낳으면 그리고 이민자를 유입하지 않으면 점차 이런 일본이나 한국처럼 되질 않죠. 그래서 미국은 아직도 혁신의 제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국가가 아직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학과 분들에게는 미국이라는 나라, 이 미래의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게 그랜토리노 영화인데요. 새로운 가문명을 꿈꿉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정말 멋지게 늙은, 이렇게 늙을 수만 있다면 정말 지혜롭고 성숙된 미국인다운 태도로 나이가 든 새로운 가문명의 미국, 중산층의 미국, 제조업 2.0의 미국을 위한 어떤 새로운 그 메시지가 이 그랜토리노 영화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과연 다시 미래의 국가일 수 있을까? 아니면 퇴조기일까? 이것은 앞으로 한 20, 30년, 50년 여러분이 무덤에 갈 때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슈니까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래서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저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의 좋은 단서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